안녕하십니까. 세븐 마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러블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러블이라는 거는 면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먼저 신생아 시각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브 10번째 강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생아의 이제 시각 발달을 이제 월별로 추정을 해본 건데요.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체킹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석 달씩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생아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뿌연 세상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흑백 이미지가 점점 칼라로 되고, 이제 그 색상도 좀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로 되고 이제 디테일도 전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0에서 2개월일 텐데, 이거는 뭐 앞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컨투어가 중요한데, 이 컨투어들의 간단한 조합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투어들의 조합을 이제 컴포넌트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컴포넌트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죠. 이제 결국 이제 교차점들이 이런 이제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면서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하게 같은 물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성이 이제 좀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컴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그 합성된 조합된 어떤 물체하기보다는 어떤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를 하여튼 조합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모양을 보여줬을 때 신생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양, 기존에 알고 있던 모양과 이렇게 엑스페어튼 그런 하나의 컴포넌트와 점 두 개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원이라는 컴포넌트로 세 개로 이제 나누어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이제 전체를 하나의 어떤 쉐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 쉐입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컴파운드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는 뭐냐면은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제 컴파운드로 엮이면서 1, 2차원 패턴 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투어가 묶여서 컴포넌트가 되고, 그 컴포넌트라는 게 이제 이런 뭐 직각이나 이렇게 교차점 이런 게 이제 컴포넌트겠죠. 그럼 이제 컴포넌트들이 묶이면은 하나의 이제 클로스드 된 어떤 그런 면을 형성을 해서 이제 1, 2차원 변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1차원 원이라는 거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안에가 메꿔져 있지 않은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면 같은 거를 1차원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원 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팩맨처럼 되어 있는 안에가 이제 솔리드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거는 2차원 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하나의 이제 단일체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크기하고 회전 및 이제 위치 변화가 이제 인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즉 어떤 조합이죠. 조합하고 이제 배치 이런 건데, 그러한 면과 면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면과 면들이 이어지면 이제 3차원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 물체로 인식이 되고, 이제 3차원 패턴은 2차원 패턴들의 배치, 즉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루어져서 3차원 물체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차원 물체가 인식이 되면은 이제 거리하고 이제 뎁스, 즉 이 깊이도 같이 이제 인식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태어난 지 한 1년 만에 일어나는 이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생아가 이제 시각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키포인트는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Y자 모양의 나뭇가지처럼 이제 생긴 거나 이렇게 코너 같은 거 그런 경우 전부 다 이제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묶여서 하나의 어떤 그 모양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2단계까지는 이제 뭐 전체적인 모양이 합쳐지질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이제 그냥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션 벡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키포인트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포인트였죠. 키포인트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부분하고 차이가 좀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이 패턴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포인트들은 다시 보면 이렇게 선들이 나가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에지들이 뻗어나가는 이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독특할 때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 즉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을 수 있어요. 그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러한 하나의 그 에어리어죠. 그 면인데 주로 이제 컨토들의 단순 조합으로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코너, 크로스, 곡률 등으로 다른 것들과의 구별이 가능한 조합을 말하며 이는 모션을 인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즉 어떠한 키포인트, 즉 그러니까 키포인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모션을 인지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그 신생아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키포인트가 형성이 돼서 그 이제 모션 벡터가 구해지면은 그 모션 벡터가 같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에어리어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그 면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면 세그먼트가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단계에서 신생아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면 세그먼트는 하나의 이제는 컴파운드, 즉 컴포넌트가 아니고 컴파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면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면을 이루는 템플릿들이 머릿속에 뇌 속에 저장이 되면서 이제 입력되는 그 영상 입력되는 그 이미지 안에서 이 어떤 이러한 그 모양들을 찾아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픽셀에서의 기능이었죠. 이게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제 컴파운드들로 엮이면서 1, 2차원 패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런 패턴들은 하나의 단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크기 회전 및 위치 변화의 인지가 가능하다. 이게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가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경우는 오목볼록만 따진다. 토폴로지컬하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시그니처 영역으로 인지가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컨텍스트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시그니처한 영역들을 분리해내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키워드, 그러니까 세브에서는 이거를 몇 개의 영역이 합쳐진 거를 이제 그 키워드라고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워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시그니피컨트한 그 워드는 이제 키워드라고 부른다.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주로 이제 그 우리 눈이 싹헤드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키워드를 이제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눈의 초점을 짝짝짝 옮기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싹헤드를 하면서 어떤 그 키워드나 이제 그 어떤 그 실러블 단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를 봤을 때 어떤 패턴하고 이제 매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칭이 되는 거가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패턴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유사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될까?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엠셀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오목볼록의 토폴로지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템플릿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오목볼록이 볼록이 두 개가 있는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평탄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이 구에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이 그라디언트 패턴 같은 데서 이제 찾아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양은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회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다 다르지만, 이러한 그 볼록한 두 개가 되어 있는 패턴들을 다 찾아내면 오른쪽과 같은 이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볼록이 두 개 있는, 여기서 이제 길쭉하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뭐 좀 작은 점들 비슷하게 나타낸 것도 있고, 이제 뭐 좀 통통한 것도 있고 게름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볼록이 두 개로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엠셀에서 이제 그 패턴의 쉐입보다는 어떤 그 두리뭉술한 어떤 그러한 물체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제 대충 움직였느냐 하는 거를 이제 찾는 엠셀에서 이제 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엠셀 같은 데서는 이게 이러한 그 그라디언트 패턴 같은 게 이제 나타나지를 않죠. 왜냐하면 여기를 굉장히 이제 블러링을 많이 시켜가지고 해상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어떤 이런 그라디언트가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구 모양을 선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라디언트 패턴을 특별히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잡힌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결과를 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가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오목볼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에서의 곡률하고 길이까지 전부 비교를 해서, 진짜 이거는 크기하고 회전만 다를 뿐 면의 생김새는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모양이 같은 거를 구하는 이제 피셀, 저기 이제 디테일들을 구하는 피셀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유사도 두 번째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컨투어를 이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곡률과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컨투어를 한 바퀴를 삥 돌려고 그러면은 컨투어가 끊기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보통은 컨투어가 끊기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주로 이제 전에 세부 강의 이제 거의 초창기죠. 초창기에 쓰였던 시파라를 이용한 이제 비교 방법에서 장축인, 그러니까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드를 이제 서로의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가장 긴 쪽으로 장축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X축이라고 놓고, 그 X축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다음 시스템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이제 이 차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컨투어를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곡률과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컨투어들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패턴에, 즉 템플릿에 맞는 그러한 이제 패턴들을 이제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인 경우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90도, 45도, 45도 이러한 이제 직각사각형이죠. 직각사각형을 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거하고 이거 세 개가 이제 검출이 됐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완전한 직각은 아닌데, 이게 계산하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45.0, 뭐 90.0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전에
패턴 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잔다크에서 다크를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그래서 그거에 두 번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5도 정도씩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여유를 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세 개의 패턴이 구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둔각 패턴을 구한 거죠. 이제 70도, 150도, 140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구했을 때 이거 두 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시면은 이제 템플릿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거의 뭐 여기가 이제 그 30도고 여기가 이제 한 60도 정도 되는 건데 이거가 커베처 이게 곡률이죠. 곡률이 이제 90도가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쪽 이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이제 곡률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90도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90도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만큼이 꺾였죠.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꺾인 거는 이제 150도. 그렇죠. 이제 150도가 이제 꺾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잘못 적었군요. 여기서 이제 45도로 꺾인 게 아니라 이게 135도로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5도에서 90도 더하면 이제 이 한 바퀴 도는 게 36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제가 착각해서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60도가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하면은 이제 클로즈드 이제 컨토어인 경우에서는 전부 360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90도가 꺾이고 여기서 가면은 이제 150도가 꺾이고 이쪽에서 일로 가다가 이만큼이 꺾여서 이건 120도가 꺾이는. 그러니까 한 바퀴가 완전히 꺾이면 180도이기 때문에 이제 120도가 꺾였다는 거는 이제 내각이 60도란 얘기고 150도가 꺾였다는 거는 내각이 이제 30도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구해보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거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이쪽에 30도 정도 되고 이게 60도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여기서 구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볼 때는 90도에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는 90도에서 여기 150도로 갔다가 여기 120도로 가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90도에서 가면 여긴 120도로 갔다가 여기서 150도로 꺾여요. 그러니까 90, 150, 120하고 90, 120, 150하고는 달라요. 이거 두 개가 미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를 구할 때는 이게 나오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미러 이미지는 따로따로 구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경우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구할 때는 전부 이거 두 개를 오화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방법이 시멘틱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똑같은 삼각형이라 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도가 달라지는 거고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미러 이미지고 이러한 어떤 그 시멘틱한 부분들이 전부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그 작은 그 모양서부터 어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구해지기 때문에 세부 방법이라는 것, 특히 이제 세부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뇌를 따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시멘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X축을 이용하는 이제 유사도 비교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맨 처음에 초기의 세부 강의에 C 파라메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방법인데 거기서는 뭐 초기의 강의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비교나 탐색 이런 말을 이제 꺼내지는 않고 이제 C 파라를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X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그 모양이 있을 때 하나의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면 즉 클로스드 컨토가 형성이 되면 이걸 이제 실러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실러블들이 몇 개가 모이면 그게 이제 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실러블에 각각의 이제 알파벳
상대적인 이제 알파벳들끼리 전부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긴 거리를 이제 시파라의 코딩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X축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긴 쪽이 여기하고 여기가 하기 때문에 X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X축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템플릿을 구성하는 경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템플릿을 구할 때는 아까 한 바퀴 도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알파벳들을 전부 이렇게 전부 한 바퀴 삥 돌면서 쪽 이제 한 바퀴 하나씩 전부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움직일 때마다 패턴들을 다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에 대해서 전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X축을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하여튼간에 돌리다 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명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90도, 135도, 135도 뭐 이렇게 그어주는 뭐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투어하고 커베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기준 축은 뭐 임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가장 긴 축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물론 가장 긴 축, 가장 아무 축으로나 뭐 김축이 아니라도 아무 축으로나 해도 돼요. 아무 축으로나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비교를 할 때 이 샘플에서도 전부 모든 그 축의 방향을 전부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경우의 가지수가 무지무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가장 긴 축이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입력된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장 긴 축으로 잡으면은 뭐 맞겠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축 길이가 그러니까 약간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노이즈가 낄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비슷한 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가장 긴 축 3개 정도를 후보로 삼아서 그 후보들에 대해서 각 알파벳들의 시파라 값들과 템플릿의 시파라 값, 즉 이게 입력된 어떤 그 샘플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샘플들을 각각의 이제 후보가 되는 3가지 정도의 축을 잡아서 전부 그거를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여기 있는 템플릿하고 전부 다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 이게 이거하고 이거는 맞는 모양이다, 같은 모양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눈으로 딱 보기에는 이 패턴은 이 패턴하고 똑같아라고 금방 이제 눈치를 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뇌에서 이미 이러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 뇌에서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그 뉴런 가지고 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리면서 전체를 다 맞춰보고 이거가 하나라도 있다, 이거하고 이거는 안 맞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맞는다, 이거하고 이거는 맞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맞는 게 나와서 그게 이제 이거는 이 패턴에 이거하고 맞는 거구나, 매칭이 되는 거야,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가 들어오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 대칭하고 상하 대칭하는 이러한 미러 클래스까지 전부 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곱하기 3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차폐가 된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차폐가 된 경우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쪽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는 알파벳이 이거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도 약간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다음 시간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이거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클로스드 컨투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뇌에서는 그렇게 잡지 않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도 그렇게 안 잡는데, 이게 각 모든 경우에 이제 모든 크기의 각각의 RF를 설정을 하고, 이 RF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러한 그 면은 RF가 한 이만하겠죠. 이만한 RF에 잡힐 겁니다. 이만한 RF에 잡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이만한 RF에 잡히는 알파벳이 몇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몇 개가 같은
이쪽 클래스에 되는 건지 같은 면을 형성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묶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그 곡률이 이어지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 곡률이 이어지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이쪽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회색 부분으로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쭉 이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캐치해낼 수 있냐면은 제가 38번인가 말씀드렸죠. 서브젝티브 컨투어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게 같은 이 기울기가 같은 그 라인을 이제 구하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로 구해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그 기울기에 속하는 같은 직선에 속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이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 있는 알파벳하고 여기 있는 알파벳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을 수 있는 알파벳들끼리는 같은 쪽 클래스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패턴이 수도 없이 뭐 몇 개가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많으면은 몇 천억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복잡하게 따지고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매칭하는 실러블 그러니까 형태를 같은가 안 같은가를 이제 한번 매칭시켜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한 거지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력된 이러한 샘플이 있으면은 이러한 샘플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1조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1조개를 전부 다 맞춰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이 잔다크에서 다크라고 말씀드렸는 거에서 디멘션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션으로 나눠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점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선이죠. 선이는 알파벳들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들을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선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거하고 이거가 이어졌는데 이어져서 얘기를 보니까 이게 초클래스에 그냥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 이어졌구나. 초클래스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구나 해서 내가 이런 모양을 붙여가지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올리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맞춰가지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밑에서 맞춘 게 즉 맨 아랫단에서 맞춰본 게 윗단에서 보니까 어떠한 자동차의 백미러 같은 거를 형성을 하더라. 그럼 이거 내가 잘 맞췄구나. 그러면은 그 딥러닝에서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잘 위에서 잘 맞춰지면은 그쪽에서 쭉 연결되는 루트들을 전부 강화시키죠. 웨이트를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맞았으면 이 웨이트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태어나서부터 하는 일이 그겁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내가 맞춰서 보니까 이게 선이 서브젝티브 컨투어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맞춰서 위로 올려보냈어. 그랬더니 그게 자동차의 백미러를 형성을 하고 사이드미러겠죠. 사이드미러를 형성을 하고 그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맞았어. 그러면 이건 점점 더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패턴으로 굳어진 거는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렇게 묶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가능성이 높아진 바로 그게 결국은 하나의 템플릿을 형성을 한다라고 여태까지 말을 한 겁니다. 이 템플릿이 형성된 거를 전부 일일이 일조개를 전부 갖다가 깡그리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1000억 개가 아니라 몇 조개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이제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고 이러한 매칭하는 이 X축을 이용해서 그 알파벳을 소클래스로 이제 위치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템플릿을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기초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드릴 때 전부 이제 회전하고 크기 다
일일이 이제 돌아가면서 따지는데 사실은 뭐 그 방법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디멘전으로 다 나누면은 이거 자체가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 이제 이거 백미러 사이드 미러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 사이드 미러일 때는 각도가 90도가 돌아갔습니다라는 거 위쪽으로만 계속 패스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슷한 과정이지만 이게 그 템플릿이 진짜 몇 천억 개, 몇 조개가 되고 그랬을 때는 그런 방법을 일일이 다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다 그 디멘전이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하고 계속 인수분해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위에서 맞는 패턴이 났을 때는 피드백을 통해서 그쪽의 웨이팅을 강화시켜가는 그 루트를 강화시켜가는 그러한 그 러닝 학습 과정이 이제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딥러닝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과정인데 딥러닝은 뭐냐 하면은 시멘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러 삼각형이나 모든 거를 각도가 얼마가 휘어졌고 곡률이 얼마라는 거를 다 체킹하면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도 이거는 어떠한 그 이미지가 이게 결합이 돼서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컨피규레이션이 되거나 어떤 그런 그 컨비네이션이 돼서 이게 올라왔구나라는 그 모든 이게 이력 왜 소고기 같은 경우도 소고기 이력이 있죠. 그거를 모든 과정을 추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 추적할 수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멘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도 비교로 간단한 도형을 한번 매칭을 시켜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물을 그린 거예요.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돛담배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물고기를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랑 삼각형은 다 구해내면은 이게 다 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의 모양이 다 C 파라미터로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코딩이 되어 있고 이건 직각삼각형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도, 150도, 커베처가 90도, 150도, 120도짜리고 이거는 90도, 135도, 135도짜리고 이거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도, 140도, 7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세 개가 다 아까 구했던 그러한 모양의 삼각형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오화시켜서 이러한 모양, 그러한 템플릿에 해당되는 거는 다 구해라. 그래서 이게 구해진 겁니다. 근데 세상의 물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깃발에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문자 인식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RF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전부 이어가면서 무늬가 있는 경우는 RF를 적용시켜서 각각 하나를 전부 다 디테일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큰 디테일을 뽑아내고 그렇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깃발 같은 게 이제 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가 이 안에서는 디테일이 있지만 바깥에는 또 제대로 된 컨투어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배경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투어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RF를 적용해서 안쪽을 뽑아내도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제대로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다음 시트에서 이제 보호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배경 자체가 똑같은 이렇게 체크무늬로 다 되어 있고 색깔도 비슷비슷하다. 그럼 이게 깃발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RF를 아무리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가 분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RF를 아무리 적용시켜도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차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브젝티브 컨트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쪽 클래스를 전부 비교를 해야지 돼요. 여기서 쪽 클래스를 비교를 하면은 전부 이제 이게 돛담배에 저게 있구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샘플들이 이에 의해서 전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폐가 있는 경우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적용을 하면은 다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F 및 서브젝티브 컨투어 적용이 힘든 경우 이게 이제 보호색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구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도 뇌에서도 이게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가 좀 밝으니까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밝은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외곽선이 잘 구해지질 않아요. 이거 자체를 이제 컨투어를 구해보면 막 찌그러지고 서로 섞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컨투어를 구해보면 이렇게 조금 이거 외곽선이
외곽선이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축구공 비슷하게 나눠져 있지만 이러한 그 외곽선은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있는 거예요. 서브젝티브 컨투어에서 원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더라도 이게 동심원상에서 구해지는 모든 그 영역의 RF 영역에서 이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구로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이게 안 되는 도저히 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무지 많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 그림인데 이게 코트를 이런 똑같은 색으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중간에 잘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올빼미가 이제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안 보이죠? 뭐 나무 결하고 똑같아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비도 그렇고 이거는 추상화로 그린 건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봐왔던 그런 패턴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자세히 봐줘야 돼요. 이거 선을 따라가면서 이거는 뭐 갈치처럼 생겼네. 근데 갈치가 이건 뭐야 사람 얼굴인데 여기 뭐 비늘 같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서 이런 경우들은 보면 이제 RF 및 서브젝티브 컨투어 적용이 굉장히 힘든 경우고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뇌에서 프로세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뇌에서는 그거를 구분을 해내는데 어쨌든 그 기제는 RF하고 서브젝티브 컨투어가 이제 밑에서 아래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구분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41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포넌트라는 거는 주로 이제 컨투어들의 단순 조합으로서 코너, 크로스, 곡률 등으로 다른 것들과의 구별이 가능한 조합을 말하면 이는 모션을 인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제 컴파운드들이 물론 묶이는데 그러면은 묶이면서 이제 1, 2차원 패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이제 면을 가지면서 이러한 패턴들은 이제 하나의 단일체로 이제 컴파운드 단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크기 회전하고 위치 변화의 인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유사도를 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패턴의 모양에 상관없이 옹폴롱만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주로 이제 M셀에서 따져요. M셀은 이제 모양보다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의 크기의 물체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가를 가 중요하기 때문에 M셀 같은 데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셀에서 정확하게 이제 면의 생김새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하고 회전에 관계가 없이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컨투어를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쭉 그 곡률하고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폐가 생겨서 컨투어가 끊어지면 이거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앞으로도 거의 뭐 안 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쓰는 방법은 패턴을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비교하는 방법도 그렇고 X축 장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템플릿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데 X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X축을 잡고 가장 큰 장축을 잡죠. 이제 X축을 상대 위치로 해서 알파벳들의 이제 그 C8R을 각각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차폐가 일어나도 초클래스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템플릿도 이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에 무늬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RF부터 시작해서 디테일을 분리해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차폐가 이제 일어난 경우 같은 경우는 서브젝티브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기울기나 원을 이어줘야지 돼요. 근데 이제 보호색과 같이 보호색이라는 것은 물체하고 이제 배경이 거의 같은 패턴과 같은 색을 이루는 거가 이제 보호색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적용이 힘들고 물론 이제 우리도 인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다크에서 다크의 디멘전을 분리를 해서 그 패턴들을 쭉 이어가고 그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서 이제 OK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웨이팅이 전부 강화가 되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뇌의 기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즉 그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바로 패턴을 비교하는
비교하는 과정이고 그 패턴을 비교하는 과정이 결국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하고 패턴을 비교하는 과정하고 같은 거고 그게 바로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